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결국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바이엘 레버쿠젠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무려 11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이에른 뮌헨의 독주 시대를 끝내는 데 성공했고 분데스리가 창단 후 첫 우승의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말로 무관 위기에 처한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과 2013-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그야말로 모든 것 총력과 사력을 다 쏟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쾰른과의 분데스리가 경기에 결장한 김민재 선수가 전술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토마스 투헬 바이에른 뮌헨 감독의 인터뷰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구멍난 레프트백 포지션으로 파격 배치될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말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바이에른 뮌헨의 최신 상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이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 29라운드 경기에서 베르더 브레멘을 무려 5대0으로 대파하며 안방에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29전 25승 4무 무패를 달리면서 무패 우승의 가능성까지 남겨두고 있는데요. 승점 79점을 기록하면서 남은 5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위인 바이에른 뮌헨과의 승점 차를 16점으로 유지하면서 우승을 조기에 확정한 것입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우승에 실패했고 3위 슈투트가르트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미션을 남은 리그 경기 일정에 가져가야 하는데요. 29라운드까지 20승 3무 6패, 지난 주말 쾰른전 승리에도 슈투트가르트도 같은 20승 3무 6패 승점 63점, 골득실 차로 2위와 3위가 갈려있거든요. 4위 라이프치히가 승점 56점으로 조금 더 벌어져 있긴 하지만 자칫 우승의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동기부여를 잃을 경우 바이에른 뮌헨이 3위 내지 4위까지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럴 경우 정말 최악의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놓치면서 케인의 무관 저주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의 프랑스 대표 윙어 킹슬리 코망은 프로 경력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시즌도 지난 시즌까지는 리그 우승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놓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뷔했던 2012-2013 시즌 리그왕 우승, 그리고 2013-14 시즌까지 연속으로 리그왕 우승을 차지했던 코망은 유벤투스로 이적한 뒤 2014-2015 시즌, 2015-16 시즌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5-16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지난 시즌까지 내리 8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모든 리그 우승뿐 아니라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매년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코망인데, 만약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까지 탈락한다면 사상 처음, 프로 경력 처음으로 무관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무려 11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던 바이에른 뮌헨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긴 연속 우승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록을 12회 연속 우승으로 연장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무관으로 마치지 않기 위해선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유일한 기회인데요.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는 다가오는 한국 시간 4월 18일 목요일 새벽 4시 바이에른 뮌헨의 안방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스널 원정 1차전에서 2대2로 비긴 결과는 분명히 바이에른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객관적 전력에서는 아스널이 앞선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고, 또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앞두고 부상자와 징계 결장 선수도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아스널의 핵심 공격수, 빠른 스피드와 결정력을 두루 갖춘 부카요 사카를 막기 위한 왼쪽 풀백, 왼쪽 수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 역시 이번 8강 2차전 경기를 앞둔 쟁점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널의 경기는 측면, 특히 풀백 기용, 풀백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파엘 게헤이루 선수의 사진이 현재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캐나다 대표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징계로 인해,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 이번 아스널과의 8강 2차전에 뛸 수 없고, 또한 측면 공격수로 지난 아스널과의 1차전에 득점도 올리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세르주 그나브리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들이 맞대응할 측면 라인에 오른쪽 풀백 벤 화이트, 오른쪽 공격수 부카요 사카가 막아야 할 조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기사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망이 부상이 아니었어요. 하파엘 게헤이르와 코망이
코망이 둘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매치업을 잡았었는데 코망의 출전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고, 그렇다면 게헤이루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망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인데, 게헤이루는 왼쪽 풀백으로서 공격력보다는 미드필드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금은 노련하고 빌드업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코망이 없는 상태에서 게헤이루가 왼쪽 풀백으로 나설 경우에는 왼쪽 측면 라인의 공격 치명성이 떨어지고, 게다가 게헤이루 자체도 대인 수비력 자체가 그렇게 또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쾰른과의 분데스리가 29라운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2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무려 6경기 만에 바이에른이 무실점으로 승리를 한 경기였는데요. 지난 3월 6일에 있었던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당시 라치오를 상대로 1차전에 아쉬웠던 패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후보로 완전히 밀리고 에릭 다이어가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때의 승리가 바로 마지막 무실점 승리였습니다. 그 뒤에 마인츠를 상대로 8대1의 대승을 거둔 결과가 있긴 했지만 역시나 실점을 했었고요. 다름슈타트전 5대2 대승도 있었으나 도르트문트전 0대2 패배에 이어 하이덴하임전 2대3 패배, 그리고 이번 아스널과의 8강전 2대2 무승부까지 계속해서 실점을 했고, 특히 하이덴하임전의 3실점은 굉장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쾰른전 2대0 승리 과정에도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주전 센터백 조합으로 다시금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아스널과의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와 더리우트를 쉬게 하면서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음에도 다이어와 더리우트를 그대로 기용했고, 다만 이제 후반전에 이른 시간 61분에 더리우트를 빼고 우파메카노를 투입하면서 더리우트의 체력을 안배해 주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결국에 센터백, 특히 수비 라인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뛰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왼쪽 풀백으로 이동해서 뛰었던 마즈라이도 후반전에 데이비스와 교체되었고, 또 오른쪽에 키미는 풀타임을 소화했었고, 여기에 라이머가 게헤이루 대신 투입되면서 풀백 역할을 대신 맡는 이런 상황, 키미가 미드필드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기용 가능한 모든 수비수 포지션, 센터백, 풀백을 다 쓰면서도 김민재 선수만 쓰지 않았던 투엘 감독인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 풀백으로서 미드필드 역할을 맡았던 하파엘 게헤이루가 골맛을 보기도 했고, 또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록 기반 평점에서 센터백으로서 아주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4개의 클리어링과 하나의 슈팅 블로킹, 하나의 태클을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3번의 지상볼 경합을 모두 승리하는 100%의 지상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을 빼앗긴 것 4번밖에 없었고 2차례 파울을 당했고 본인이 파울은 한 번도 안 했고요. 116회의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가면서 후방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하면서 패스 성공률도 108회 패스를 시도하면서 104회를 성공시키는 96%의 놀라운 성공률을 기록한 데다가 한 차례의 키패스도 성공을 했고,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롱패스도 8개 중에 7개를 적중시키면서 그야말로 입단 후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헬 감독은 이 경기를 마친 후 아스널과의 경기에 대비한 수비라인 운영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알폰소 데이비스가 출전할 수 없는 데다가 3백 전술을 가동할 경우에는 킹슬리 코망도 왼쪽 윙백으로 많이 출전했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킹슬리 코망이 이번 쾰른과의 경기 부상으로 교체되었고 불운하게도 이 경기를 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친 짓을 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김민재 선수나 우파메카노를 왼쪽 측면 수비수로 배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본래 풀백 자원인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라든지 본래 주 포지션이 왼쪽 풀백인 하파엘 게헤이루가 실제로는 고려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미친 전술을 쓸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은 실제로 아스널의 좀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막 작전일 수도 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스널과의 8강 1차전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기용한 3백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아스널의 발빠른 윙어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번 경기에서 사카의 득점을 맞지 못한 과정에서는 다이어 선수가 그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경기 물론 마즈라이가 양쪽 풀백이 모두 되긴 하지만 왼쪽 풀백으로 뛸 때는 최고의 경기력을 내기가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게헤이루가 뛸 때는 공격 능력, 공격 지원 능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를 정말 현재 올 시즌 히트맵을 봤을 때 아시겠지만 왼쪽 풀백에 가까운 역할들을 실제로 해왔기 때문에 비대칭 3백의 형태로 김민재 선수를 왼쪽에 배치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키커즈에서 내놓은 아스널과의 경기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해리 케인을 최전방에 두고 사네, 밀러, 무시알라가 2선, 파블로비치와 고레츠카가 투미들로 나서고 키미, 더리우트, 다이어, 마즈라위, 이제 마즈라위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배치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이어가 골문을 지키게 되는데 만약 이 마즈라위의 자리에 김민재 선수가 출전하게 될 경우에는 김민재, 다이어, 더리우트가 실질적으로는 3백에 가깝게 움직이고 키미가 오른쪽 풀백이자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고 무시알라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아예 올라가고 고레츠카가 조금은 이제 다이어와 김민재 사이 공간에서 많이 뛰어주면서 김민재 선수도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왼쪽 풀백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뛰쳐나가는 수비를 통해서 나폴리 시절에는 공격 가담도 왼쪽 사이드 돌파까지 해서 크로스까지 올렸던 김민재 선수인데 투엘 감독이 센터백으로 아예 뛸 때는 그런 뛰쳐나가는 모습들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면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뒤를 지켜주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그런 선제적인 수비를 통해서 수비형 미드필드의 위치도 커버해주고 왼쪽 풀백 위치를 실제로 소화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블로비치가 후방에서 높이를 갖고 있고 또 패스 능력도 좋고 고레츠카가 침투 능력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뒤를 커버해주는 부분들도 괜찮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왼쪽에서 사카를 막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한 번씩 치고 올라가면서 피지컬 싸움에서 아스널과 대등한 경합을 해준다면 무시알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바이에른 뮌헨이 2선 공격 자원의 또 뎁스도 줄어든 상황, 그나브리와 코망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김민재 선수도 이게 뭐 선발로 꼭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경기가 연장전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상황에도 충분히 또 기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이번 아스널과의 8강 2차전은 오랜만에 출전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가 필요할 이번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를 쾰른과의 경기에 아예 유일하게 수비수 중에 쓰지 않았던 것은 김민재 선수를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스널전 위에 아껴두고 아스널전 위에서 좀 숨겨놨다. 아스널전 위한 특별한 전술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유럽 현지 시간으로 또 아스널과의 경기가 수요일 밤에 열리니까 충분히 전술훈련을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자면 김민재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배치한다는 이런 발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일 수 있는 허허실실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 키커에서는 하베르츠의 제로톱이 유지되고 마르티넬리와 사카를 좌우 측면에 배치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원정 경기에서 좀 빠르게 골을 넣고 경기를 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제주스가 먼저 나오고 하베르츠가 왼쪽 메잘라 자리에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키커는 조르지뉴의 출전을 예상했지만 저는 조르지뉴보다는 라이스가 뒤를 지키고 진첸코가 왼쪽 메잘라에 뛰거나 혹은 하베르츠를 내렸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진첸코를 왼쪽 백으로 쓰거나 혹은 토미아스를 왼쪽 백으로 쓸 것이다. 키비오로 선수가 지난 경기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은 경험 있는 선수들로 이제 수비 라인과 후방 라인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의 거취는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파브리치오 로마노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율리안 나겔스만 현 독일 대표팀 감독의 복귀가 유력하다.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나겔스만 감독은 유로 2024 대회를 마치는 대로 독일 축구협회와의 계약이 끝나고 또 이미 바이에른 뮌헨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나겔스만이 유리하다. 사비 알론소가 최종적으로 레버쿠젠에 남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나겔스만 복귀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내부 반응이 있다라고 하고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과도 접촉과 논의는 진행했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겔스만이 끝내 다른 선택지를 택할 경우에는 데체르비를 본격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데 데체르비는 아무래도 이제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과 독일 분데스리가를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려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일 리그에 이미 익숙한 랄프 랑닉 같은 경우도 현재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고 공개적으로는 자신이 오스트리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로 2024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또 새로운 거취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랑닉은 실제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의 리스트에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독들 누가 오든지 빠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도전적이고 라인이 높은 축구라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투엘 감독의 플랜 A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을 한 시즌 만에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적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월 1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아스날과 8강 2차전을 홈에서 치릅니다. 이 경기 승리한다면 준결승전 일정도 5월 초에 예정이 되고요. 이 경기를 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분데스리가 5경기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데스리가 우승은 놓쳤지만 2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미션이기 때문에, 게다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분데스리가 경기도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허투루 치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바이에른 뮌헨 아스날과의 챔스 8강 2차전을 승리하고 4강으로 진격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을지, 그 안에서 김민재 선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